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더 이상의 침몰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돈다방 미쓰리 7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처음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신 것은 고의적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 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한화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증권사 그만두고 경제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출연하는 방송은 시청률도 잘 나오고 PD님들도 좋아하고 뭐 나름대로 제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그 위에 국장들이 싫어했죠. 왜 경제방송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느냐? 그리고 제 진행시키지 말고 MC 시키지 말고 증권사 출신이니까 종목이나 추천하라고 해라 라고 하는 바람에 경제방송을 내려놓고 들었고 안 읽고 치사해서 2015년부터 혼자서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정말. 그래서 정치고 나발이고 일단 제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일단 먹고 살기가 급한데 뭐 정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묵묵히 하루하루 돈다방 미쓰리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여자가 됐으니까 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역시 헛된 꿈이었고요. 그래 정치는 개뿔 이러고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저기 성남 어딘가 경기도 어딘가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일 잘하는 행정가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님을 알게 돼서 그냥 혼자서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뭐 민주당이다 국진당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특히 경제를 읽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다 배제하고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일본을 비웃고 저게 나라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 돈다방 미쓰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은병 뭐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맨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미국 꼬라지가 이렇게 됐는지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상은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 정상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좀 넘게 일단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유지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너무나 심하게,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거죠. 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좋아했었다고. 그러니까 주식을 이야기하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라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심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저의 어떤 생각과 지금 경제를 읽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모아 봤더니 2023년 7월 현재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이고요. 그리고 민주진영의 국민 유튜버 방송 새날에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제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당히 강하죠. 네, 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21년 연말부터 2022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3,000포인트 꿈 깨십시오. 225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2021년 연말에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도 몇 개월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그리고 어떤 검찰이나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냉정하게 보고 있는 어떤 해외에서의 전해드는 얘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최고지만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을 예상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아유 저 대한민국 꼬라지 보니까 저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겠구만 어렵겠구만 해서 3,000포인트를 내놨고요. 그리고 2,250포인트를도 잠깐 내놨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2021년 연말에 예언을 했죠. 그거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3,0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이유 2022년 미쓰리가 3,000포인트 안 되고 2,250까지 내려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윤석열 리스크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작년 9월 달에 김진태 사태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을 때 특히 많은 민주진영 시사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2023년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뭐 2,000포인트가 깨질 것이다. 뭐 그렇게 암울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도 냉정하게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코스피 2,000포인트 깰 수 없다. 이미 윤석열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2,000포인트 깨거나 3,000포인트를 회복하거나 그런 일은 없이 그냥 적당히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결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이 만약에 이재명보다 일을 잘했다면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 돈을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쓰리 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운명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저는 제가 민주당에 당비 내고 이렇게 당원까지 될지 몰랐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팟빵 보면 1등, 2등 할 때 새날이라고 봤을 때 저 새날이 뭐지? 라고 그냥 그 표지만 봤던 그랬던 그 방송에 제가 출연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운명의 파도에 몸을 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치적 성향이 불편하다 죄송하지만 그럼 안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도 지금도 앞으로도 뭔가 저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성향을 숨기고 방송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저는 예전에 봤는데 경제방송 안 되는 거야 그냥 미쓰리 쟤는 지가 하고 싶은 MC 하지 말고 쟤는 무조건 그냥 종목 추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예.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정치적 성향을 숨기고 그래서 어떤 경제방송에서 미쓰리 돈다방 미쓰리 같이 한번 방송해보지 그러겠습니까? 예. 전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경제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 괜찮네 같이 방송해볼까? 라고 저를 MC로 딱 점 찍는 순간 국장이 자르겠죠. 야 이씨 PD놈아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정치적 성향을 숨기고 뭔가 할 생각 없어요. 저의 꿈을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점점 더 폐쇄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재밌고 즐겁게 주식해서 후원도 하고 수익금 출금하고 돈도 쓰고 그런 폐쇄적인 모임으로 만들 겁니다. 자, 저의 어떤 생각은 이제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성향 안 맞으시면 죄송하지만 제 방송 어려우실 거예요. 예. 안 들으시는 게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01% 상승. 하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든지 플러스로 올려놔서 0.01%면은요, 진짜 기를 쓰는구나. 아주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빠지지 않게 보이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S&P 500은 0.0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어제도 목요일 증시도 혼조세였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뉴욕 증시를 쭉 돌아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소폭 상승하고 그리고 혼조세 유지하고 빼지는 않았지만 일단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은 일단 상승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하고, 다우지수의 연속 10일 동안의 상승은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거를 막기 위한 지금 그 굉장한 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소화하며 FOMC 회의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쓰리, 그래도 다우지수는 10일 연속 상승했잖아. 뉴욕 증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7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무려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언론 안 믿으시잖아요. 예. 여러분 증시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 말장난이에요. 정치도 말장난이요, 외교도 말장난이요, 경제도 말장난이요, 주식도 말장난입니다. 자, 지금 2분기 어닝신이 돌아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눈높이를 엄청 낮춰놨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어닝 시즌이 될 때마다 여러분 뉴욕 증시 뺄 생각이 없어서 눈높이를 바닥까지 낮춰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팠단 말이에요. 2분기 어닝 시즌이 딱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 업종이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금융주는 웬간하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다. 하다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오히려 금융주는 이자 수익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금융주는요, 어떤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뱅크런이 발생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금융주의 실적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하면서 초반에 금융주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예상치를 전달했냐면 이번에 2분기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순이익은 7% 감소될 거야 라고 투자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주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연준이 쭉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100% 영업을 하는, 운영을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가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욕 증시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경제 전문가라든가 증시 전문가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왜 다른 애널들이나 다른 증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데 왜 미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시겠죠? 증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너는 왜 안 그러느냐? 저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의 매매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즉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오르나 주식이 내리나 상관없이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금융주 실적과는 달리 이자 부담이 증가된 기업들의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다. 과연 금융주의 그 좋은 실적의 분위기를 쭉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지하까지 팠기 때문에 그 지하까지 판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아유 예상치에 부합했네 잘했어 국리 팡팡 해주는 거고 그렇게까지 지하까지 파서 눈높이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았다. 예의 등신아 너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놨는데도 그렇게 못하냐?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3년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자, 철도 운영업체 CSX가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로 4% 가까이 하락했다. 이 비응신한 예상치를 그렇게까지 밑으로 깔아줬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욕먹는 거죠. 그리고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밑돌아서 4% 가까이 하락했고요. 자동차 판매업체 오토네이션 예상치를 윗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익률이 감소될 것 같아. 그래서 12% 하락했습니다. 원유 드릴업체 슐렌버거는 순이익은 예상치를 윗돌았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서 2%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이익은 예상치를 윗돌았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작았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 컨센서스를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을 다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이익은 예상을 윗돌았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적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 경제 분위기가 매출이 확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는 따로 국밥으로 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실물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75%가 예상치를 윗돌았다고 하죠. 작년을 포함해서 지난 3년 평균은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 3년 평균 80%보다 미치지 못하는 8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도 여러분 눈높이 많이 낮춰놓은 상태였어요. 그냥 작년에는 뭐 한 1, 2층까지 낮춰놨다면 이번에는 지하까지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를 밑도는 기업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번에 2분기 S&P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7% 정도 감소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쭉 세뇌를 시켰죠. 여러분들께서 가스라이팅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세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놨죠. 레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들을 발표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7% 감소 예상에서 9.6% 무려 10% 정도의 실적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경제 좋아요? 뭐 연착륙 기대돼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2022년 4분기에는 실적이 4.7% 감소했고요. 올해 1분기는 2.0%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 들어서 7%의 감소에서 9.6% 감소까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자, 7월달 FOMC 회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5bp 금리 인상 확실하고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야. 금리 인상 2번 할 거야. 그리고 연달할 수 있어.
7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 바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7월 달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이번 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죠. 자, 나스닥 100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이 발표됐다. 이거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문가들은 실적에 큰 하향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기 연착륙 기대가 크다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7% 감소 예상에서 9.6%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를 지하까지 팠지만 그 지하까지 판 눈높이에 못 맞추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 실적이 안 좋아요.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이미 예전부터 꺾여지고 있는 미국의 경기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경기 둔화, 그리고 일부는 침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들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마치 윤석열, 김건희 어떤 비리를 지상파에서 다 까발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미국 실물 경제, 실질적인 경제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3개월간 경기 침체 위험이 남아있다. 2023년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지 않죠. 자, 많은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원했죠. 미쓰리가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생기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시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에 앞서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떠한 무언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하고 적당히 동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지금 금리 인상이 안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를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래, 올해 하반기에는 안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겠지 하고 2023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아이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걱정돼요.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여론들이 나와야지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은 좀 거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크레딧 스위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시 분위기는 뭐 토요일이니까 접지 않을게요. 자, 2650포인트가 정고점인데 그거 뚫는 거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새마을 금고 이야기 나왔었죠. 돈으로 메꿨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 우려가 나오는데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작년 연말에 뭐라고 했냐면 올해 부동산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면 어느 정도 그 같은 금융이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문제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뭐 새마을 금고, 그다음에 아직 증권사 우려는 나오지 않고 그냥 살짝만 맛배기만 보여주고 자꾸 언론에서 볼륨을 줄이다 보니까 아직 증시에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 증권사 부실 문제 나오면요. 증권사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어떤 9월달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만기 이거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많이 대기되고 있고요. 제가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저는 아마 내년에 그러면 굉장히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크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제 7월 23일 일요일 날 다가오는 한 주,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7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